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좀 흔들려서 잠을 설쳤네요. 여기 근처에서 잘 곳을 좀 찾아서 잠 좀 자야겠어요. 잘 곳 좀 찾아보다가 없으면 그냥 바닥에서 자겠습니다. 어디 구석에 짱 박혀서 잘 데 없나? 빠니보틀님은 이런 거 잘 찾던데. 구석 자리를 찾아서 여기서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6시 반입니다. 이 바닥에서 한 4-5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살짝 쌀쌀한 거 말고는 뭐 없네요. 정신 차리자. 저는 공항 화장실에서 정비를 좀 했고 이제 오늘 투어를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여행 컨셉은 많은 홍콩의 여행지를 하루 만에 둘러볼 수 있을까? 라는 컨셉으로 최대한 많이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아침 7시예요. 오늘 밤 늦게까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버스로 1시간을 달려서 이제 숙소 근처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지금은 아침 8시 반인데 체크인이 먼저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짐만 맡겨달라고 하고 후딱 나와서 여행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And you see That building. two building. Two building. Two building. Middle gold trade. Gold okay, trade okay. and Pan Am. Okay, thank you very much. 왔다. 스탠포드 힐뷰 호텔. 1박에 7만원짜리 싼 데로 했는데 생각보다 외관은 나쁘지가 않네요. 근데 경사가 너무 심하다. 제가 홍콩에 처음 왔는데 전반적인 느낌은 옛날 서울 모습 같아요. 건물들은 엄청 높고 밀집되어 있는데 새 건물이 없다고 해야 되나? 다 조금 연식이 있어 보이는 건물이에요. 안 그래도 더운데 아까 비까지 조금 와가지고 습하거든요. 그래서 가방 메고 있어서 땀이 엄청 났는데 가방 무거우니까 살 것 같네요. Excuse me, can I buy octopus card? 200. 200. How much is in? 150 inside. 50 deposit. Altogether 200. 제가 지금 온 곳은 홍콩의 차이홍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한국인들 관광지로 유명한데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로 색칠된 아파트의 이 배경 때문에 유명해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뒤쪽에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무지개 빛깔로 칠해져 있다고 해요. 이 초이용 아파트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60년대에 지어져서 내후년에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알록달록하진 않네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색깔이 쨍하게 알록달록했는데 고정을 좀 많이 한 걸 봤었나봐요. 실제로는 그렇게 막 무지개 빛깔이 돌진 않고 그냥 파스텔 톤 정도로 보입니다. 몇몇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오늘 좀 더워가지고 좀 쉬었다가 저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 여행 계획은 8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지금이 벌써 9시 반이에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지체가 돼가지고 오늘 세워놨던 계획들을 조금씩 당겨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비 소식이 잠깐 있어가지고 비도 피하고 밥도 먹고 하면은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도색을 잘 해놔서 그런지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처럼 보이네요. 역시 홍콩답게 이 따닥따닥 붙어있고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그 세대들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지 초이용 아파트 완료. 방금 보고 왔던 초이용 아파트에서 버스로 한 10분 정도 이동하면 여기 7인 수도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초이용 아파트가 제 숙소에서도 그렇고 홍콩 주요 관광지에서 지하철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초이용 아파트 하나만 보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 7인 수도원이라고 인터넷에는 정보가 많이 없긴 하던데 구글맵 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외관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아, 여기가 입구인데 입구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은 저 끝쪽에 제가 방금 갔다 온 초이용 아파트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구만. 여기는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보은사처럼 이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사찰 같아요. 여기도 이 아파트 건물들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색적이기도 하고 더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해서 잠깐 보고만 올게요. 경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도심 속에 있는 사찰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얼핏 봤을 때는 여기가 사찰로 표현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구글맵에서는 수도원이라는 표기를 쓰고 있어서 수도원으로 말을 해야 할지 사찰로 말을 해야 할지 오늘 좀 헷갈리네요. 이 홍콩의 건물들이 다 빽빽하고 촘촘하게 그리고 높게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이 사찰은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근처 아파트에 산다 라고 하면 제가 불교나 수도원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와서 힐링도 하고 경치도 보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정원은 공기 좋고 걷기도 좋고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건물은 뭔지 몰라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마 기도를 올리는 곳이겠죠. 자, 두 번째 여행지 7인 수도원 완료. 네, 세 번째 여행지는 익청 빌딩입니다. 이 홍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디귿자 모양의 그 아파트 건축물인데요. 지금 근처 역에 도착해서 익청 빌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름 날씨랑 지금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덥네요. 지금 몸 전체가 땀으로 젖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따가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거 먹으면 또 충전이 되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익청 빌딩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계속 뺑뺑 돌고 있는데 여기도 홍콩 느낌이 물씬 나네요. 이 홍콩 아파트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 그렇다던데 서울도 만만치 않지만 여기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되게 답답할 것 같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나? 저는 익청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길을 좀 잘못 찾아서 한 5분 10분 정도 헤맸는데 네이버 블로그 보고 다시 잘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저쪽 한쪽만 빼고 3면이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촘촘하고 빼곡하게 말이죠. 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답답할 것 같은데 홍콩 집값이 진짜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이 아파트 위에서 계속 물 같은 게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물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에어컨 실외기들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세대들이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에어컨 물이 떨어지면 밑에 집 천장 난간으로 계속 떨어져서 여기 있으면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 오는 소리가 나네요. 엄청난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촘촘하게 아파트로 둘러싸여진 명소가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것 같아요. 막상 둘러보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원래 사람이 되게 많이 붐빈다 그랬는데 보니까 한 10명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여행지 익청 빌딩 완료. 식당에 들어와서 우여곡절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음료수를 2개나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홍콩은 탑석 타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옆에 앉아서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민망하네요. 딱 밀크티에 레드빈 들어가 있는 그 맛.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 레몬티를 잘 드시네요. 레몬티를 마신다. 다음 식당에서는 레몬티를 먹겠습니다. 아니, 우리 고기에 뼈가 있어요. 이거 덮밥인데 뼈 있으면 어떻게 먹지? 계속 발라내면서 먹고 있긴 한데 요상한 음식이에요. 근데 홍콩 음식이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리고기 사이에 뼈들이 있어가지고 먹기가 좀 불편했고, 맛은 비유를 하자면 중국 음식점 가면 들어있을 법한 갈색병에 있는 소스에 있는 그런 맛? 되게 느끼했어요. 기본적인 오리고기의 맛이었는데 좀 느끼한 맛이랄까. 식당에서 음료를 2개나 먹어서 카페는 따로 안 가고 바로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볼까 합니다. 저 위로 올라가나 봅니다. 전 여기 마담 투스라고 밀라 기념으로 전시를 해놓는 곳이 있다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원래 여기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입구에 전시된 저런 모형들이 좀 있어서 궁금해져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대비 형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조니데비 형 좋아하거든요. 같이 왔습니다. 근데 생긴 게 진짜 같이 생겼네요. 퀄리티 있습니다. 입구부터 조니데비 있는데 안에는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입구에 이렇게 카메라맨들이 저를 찍어주고 있어요. 오케이. 내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우빈이 형도 있어요. 우빈이 형.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진짜 사람인 것처럼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 분도 있고, 이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안젤리나 졸리 나도 있고, 다른 분들은 홍콩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인가 봐요. 제가 얼굴을 잘 몰라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사람처럼 생겼네. 이분 누구였지? 이분 미국 영화에 자주 나오는 분인데? 이분 키가 크시네, 되게. 미국을 이끌어 가시는 일론 머스크 형님도 여기 있습니다. 어디가? 여기가 입장료가 거의 4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서 걱정을 했는데 볼만한 것 같네요. 전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가이드북 보니까 레이디 가가라고 나와 있어요. 본 것 같아, 유튜브에서. 끝났어? 벌써 끝났어?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45,000원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된 이상 좀 더 둘러봐야겠어.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이분도 있는데? 이건 누구지? 누구세요? 이거는 좀 마네킹 같으세요? 와, 근데 눈이 진짜 같이 생겼네.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긴 저 위에 있는 걸로 45,000원이면 너무 아깝지. 이 엘리자베스 여왕님도 계시고, 오바마 형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은데? 오바마 형님 키가 크셨네. 제가 178이거든요. 이 정도면 한 185, 19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트럼프 형님도 키가 되게 크시네. 여기 직원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찍고 있어요, 사진 영상을. 진핑 형이랑도 이번 만나고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분은 제가 누군지 잘 TV에서 많이 뵀던 분인데, 영국 왕자신가? 제가 이과라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나 나오는 영상으로만 봤지 이렇게 실물이 존재하는 걸로는 처음 보는데 아름다우십니다. 오드리 헵번 누님이랑도 사진 한 컷 찍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같이 만들었을까요?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네. 수현이 형은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데? 박혜진 님도 있고, 여기 이종석 님도 계시네요. 수지 누나도 있고, 연사마 형님도 계시네요. 임시완 형도 있고요. 동방신기도 있고, 슈퍼주니어 시원이 형도 있습니다. 여기는 운동존인 것 같아요. 제가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 샤라포바 누님도 계시고, 바키아오 형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메시랑 호날두 형님 같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날두보다는 메시 형님이 축구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 형님 옆에서 찍겠습니다. 키가 확실히 작긴 하시네요. 제가 똑바로 쓰면 이 정도거든요. 여기 농구존이 있는데 야오밍이라는 중국 선수인가봐요. 키가 엄청 큽니다. 대박입니다. 제가 손을 뻗은 것보다 키가 더 커요. 이거 진짜 키처럼 했겠죠? 지금 농구계를 장식하는 스테판 커리 형님도 계시고, 여기 볼 게 많네요. 제가 처음에 45,000원 주고 한층 보고 끝인 줄 알고 되게 마음 아파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볼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파키아오의 눈빛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습니다. 이제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살짝 나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여기가 계획에 없던 곳인데 재밌어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고 있어요.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더 쾌적하게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여행지 마담 투소 완료. 제가 평소에는 이온 음료를 잘 안 먹는데 오늘은
잠도 덜 자고 나와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네요. 그래서 꼭 이온 음료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저는 마담 투소 구경을 마치고 여기 빅토리아 피크라는 곳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피크는 홍콩에 여행을 오면 무조건 들려야 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전망을 보시면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멀리까지 안 보이는데 이게 날이 좋은 날에는 저 멀리까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 제 오른쪽 뒤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유료 전망대가 있어요. 근데 유료 전망대 가격이 한 10,000 얼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800m 정도 걸으면 무료 전망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유료 전망대를 가지 않고 이 루가드 로드라고 하는 무료 전망대를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와 있는 빅토리아 피크는 오는 방법이 3가지라고 제가 찾았거든요. 걸어서 오거나 아니면 택시나 버스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타고 왔던 피크 트램을 타고 오는 거예요. 피크 트램이 가격으로 한 30,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줄만 안 서면 한 10분, 15분이면 올라오는데 빅토리아 피크가 야경 보는 곳이 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시간대가 되면 피크 트램을 타려고 1시간 이상 웨이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웨이팅을 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포기하고 아예 점심시간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인데 제가 이 루가드 로드 전망대에서 2시까지 있는 걸로 계획을 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가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빅토리아 피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유층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루가드 로드로 가고 있는 이 길목도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산책로라고 합니다. 네, 저는 루가드 로드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지도상으로 850m 밖에 안 돼서 5분 10분이면 올 줄 알았는데 20분을 걸었네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가 그냥 평지길이 아니라 또 산속에 있다 보니까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힘드네요. 아까 샀던 게토레이 잘 마셔야겠어요. 다섯 번째 여행지 피크 트램과 빅토리아 피크 그리고 루가드 로드 전망대 완료. 아니 홍콩은 왜 이렇게 경사가 많은 거야? 춥네. 땀이 너무 나는데. 네, 제가 빅토리아 피크에 이어서 바로 온 곳은 이곳입니다. 홍콩 로지컬 앤 보타니컬 가든.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빅토리아 피크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오는 곳이고 무료로 개방돼 있다고 해서 가까우니까 한번 들려보려고 했는데 한 10분이면 오는 건 맞는데 다 경사로여서 너무 힘드네요. 지도 한번 보고 갈까? 지도는 역시 필요 없고 감으로 가야 그게 또 여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다 오르막길. 여기도 오르막길, 저기도 오르막길. 편한 길이 없어요. 여기는 산책로를 따라서 식물들이 쫙 있고 그 양옆으로 이렇게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동물원 같은 느낌인데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조금 작은 느낌은 있네요. 플라밍고를 홍콩에서 보게 될 줄이야. 그 위에는 직접 볼 수 있나 보네. 위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분은 누구시죠? 킹 조지 라센가. Can I go inside? 이렇게 아까 밖에서만 보던 동물원을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 플라밍고를 처음 보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빨갛다. 얼마 볼까? 되게 덜덜 떨면서 먹는데. 덜덜.
레드 크라운 크레인? 너 왜 여기까지 나와 있니? 이 친구는 안에서 못 보나? 이 동물원이 되게 동물들이 갇혀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물론 동물들의 입장은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홍콩 땅값 때문에 아파트들도 오밀조밀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동물들이 살기에. 다른 곳들은 이렇게 문이 거의 다 잠겨져 있고 일부만 열어준 것 같아요. 이거 볼 수 있는 건 아까 그 분홍색 새가 전부였던 곳인가? 타임터널? 타임터널 패스. 웬 철창 소리가 막 나가지고 보니까 원숭이들이 있네요. 확실히 이 조류나 식물들보다는 포유류 코너가 재밌네요. 애들이 다 힘이 없어서 자고 있어요. 여섯 번째 여행지 주로지컬 앤 보타닉 가든 완료. 저는 다음 여행지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는 곳을 가려고 왔는데 거꾸로 왔어요. 종착지에 와가지고 다시 시작 지점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가는 길이 볼만합니다. 양쪽으로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 파는 곳이 쫙 이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는 데를 탔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래요. 찾아보니까 길이가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10분 이상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옆에 구경을 하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사람도 끊이지 않고 계속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옆 건물에서 뭐 하는지가 다 보이네요. 저 사람은 머리 자르고, 아까 어떤 분은 마사지, 발 마사지 받고 있는 거고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무빙워크가 3개로 나눠져 있네요. 3개로 나눠져서 800m면 우리나라도 해볼만 한데 1등? 벌써 끝났어요.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짧게, 생각보다는 아쉽게 끝났습니다. 좀 아쉽지만 7번째 여행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완료. 여기는 건물이 예뻐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고 있네요. 전 이제 벽화 거리를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벽화는 안 나오고 이런 예쁜 건물들만 나옵니다. 지도에 아직 안 찍어봤는데 한번 찍어서 벽화 거리가 어딘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홍콩에서 유명한 소호 벽화 거리 왔습니다. 저 앞쪽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는 혼자 와갖고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갑자기 사람이 많았다가 없어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혼자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많았는데 다 사라졌네요. 交易所，然后我就从这边逛过来了，在中华，我走死了，真的走地。 8번째 여행지 소호 벽화거리 완료. $25,000보 걸었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의 절반 정도 됐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행 일정도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조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쉬러 가자. 여기 IFC몰에 좀 쉬러 들어왔는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스타벅스도 자리가 꽉 찼고 아샤커피를 가봤는데 마실 수 있는 데는 없고 딱 그 상품 파는 데만 있더라고요. One ice latte. 보조배터리 빌릴 수 있는 데를 찾았는데 여기 영화관에서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플을 받아야 된다는데 난관일 것 같습니다. IFC몰에서 거의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홍콩이 집들이 되게 촘촘하고 빽빽하잖아요. 그 이유가 한국처럼
좁은 도시에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를 제가 잊고 있었어요. IFC몰 카페를 갔는데도 앉을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고 돌다가 어떻게 자리 좀 찾아서 앉아가지고 휴대폰 충전하면서 좀 쉬다 왔습니다. 힘든 만큼 또 재밌고 보람이 느껴지네요. 아직 오늘 일정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하려고 하는 여행지는 저 앞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대관람차거든요. 대관람차를 타면서 아직 밤은 아니지만 야경을 한번 좀 즐겨보고 그 다음에 이 페리를 타고 좀 이동을 해서 저녁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저녁 6시인데 저녁을 먹으러 가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사람이 많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줄 왜 이렇게 많이 서 있어? 버스 줄이구나. 대관람차 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건 또 무슨 줄이지? 대관람차 근처에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티켓을 요 종이 한 장으로 줘요. 금액은 한 600원 정도 합니다. 요거 한 번 타는데 600원이면 나쁘지 않죠. 저는 오늘 이 대관람차 웨이팅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저녁 시간이 다 돼서 그런지 아니면 토요일이라 그런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 정도면 한 30분 정도 기다릴 것 같은데 요거 얼른 보고 넘어가서 심포니 오브 나이트라는 레이저 쇼 같은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정이 밀리면 안 돼. 할 수 있어. 이게 어떤 관람차는 빈 상태로 보내고 어떤 관람차는 사람들이 사 있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보면 2바퀴씩 타게 해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아마 2바퀴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에 에어컨 틀어져 있겠지? 지금 출발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긴 하는데 좀 그렇게 많이 시원하진 않네요. 홍콩은 합성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 캐빈에도 8명이 지금 탑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타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내향형인 저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관람차의 가격이 인당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관람차 한 대를 전부를 통으로 렌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32,000원 정도 하는데 인당 4,000원이니까 8명치를 한 번에 내고 탑승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아까 제가 갔다 왔던 IFC 몰이 보이고 있고 건너편에 홍콩 침사추이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대관람차 타고 왔는데 멀미가 너무 나가지고 제대로 즐기질 못했어요. 한 15분 정도 타면서 3바퀴를 돌려주거든요. 근데 온전히 돌려주는 거는 한 바퀴 돌려주고 나머지 2바퀴는 사람들이 탔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멈췄다 섰다를 반복해요. 그래서 그런지 멀미가 좀 나네요. 어쨌든 9번째 여행지 홍콩 대관람차 완료. Go to 침사추이? 페리. 저는 홍콩 남부인 홍콩섬에서 북부인 침사추이로 넘어가기 위해서 페리를 타러 왔습니다. 페리는 홍콩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 이 대중교통으로서의 페리는 한 번도 안 타봐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건너편에 야경도 예뻐가지고 페리 타고 가면서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가운데 대관람차 타서 멀미하고 난 다음에 페리 타니까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데 멀미. 네, 저는 여기 홍콩의 북부 침사추이 쪽으로 와서 이 홍콩 침사추이의 상징인 시계탑 앞에 왔습니다.
이 침사추이 시계탑은 제가 찾아보니까 홍콩역의 원래 일부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현재 홍콩역이 사라지고 시계탑만 남아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시계탑 분수대 이런 느낌으로 만남의 광장이 아닐까 싶네요. 홍콩 시계탑은 뭐 크게 볼 거는 없고 그냥 상징적인 그냥 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홍콩 북부 쪽으로 넘어오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다리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시계탑이 더 잘 보이네요. 오늘만큼은 이 침사추이 시계탑이 저한테는 빅벤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10번째 여행지 침사추이 시계탑 완료. 야경 진짜 예쁘지 않아요? 지금 이 야경은 홍콩 북부 침사추이 쪽에서 안 보이는 홍콩 쪽을 보고 있는 야경인데 확실히 남부에서 북부를 볼 때보다 북부에서 남부를 볼 때가 훨씬 길게 뻗어 있고 물도 시원시원하게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1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볼만했어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더위도 좀 식혀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0번째 여행지 심포니 오브 라이트 완료.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걸어 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봤던 곳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스타의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스타의 거리는 유명한 배우나 연예인들 손도장을 찍어서 거리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연예인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모르는 사람. 이게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배우를 얻고 홍콩 출신의 배우나 영화 감독들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을 찾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맞는 손 크기를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키챈 형님, 저랑 손 크기가 딱 맞네요. 아까 얼굴도 뵀는데 우리 성룡 형님. 사실 홍콩 배우들을 알아야 제가 이런 손도장도 보면서 와 누구다 할 텐데 사실 홍콩 배우들은 잘 몰라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네요. 아무튼 오늘 12번째 여행지 스타의 거리 완료. 스타의 거리를 다 보고 하버시티랑 헤리티지라는 쇼핑몰이 있어서 근처에 구경하러 가고 있었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챙겨왔지. 배고파서 이 하버시티 안에 있는 딤섬집에 왔습니다. 이 주문을 QR코드로 하라 그래서 QR코드로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다 홍콩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주문을 완료했어요. 딤섬 2종류랑 매운 라멘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원래 홍콩식으로 먹으면 조금 더 느끼한 걸 먹어야 되는데 아직 아까 멀미한 게 그 기운이 남아있어가지고 일부러 매콤한 라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콜라도 시켰고요. 아무튼 음식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니 여기는 그때 더워 죽겠는데 항상 뜨거운 물을 주더라고요. 너무 뜨거운데? 라멘이랑 샤오롱바오 딤섬 나왔습니다. 딤섬은 진짜 맛있어. 육즙이 장난 아니야. 역시 딤섬의 나라. 딤섬은 다 먹었고 라멘은 도저히 못 먹겠어서 웬만하면 안 남기는데 어쩔 수 없이 남겼습니다. 285 홍콩 달러. 하나로 한 55,000원 정도 됩니다. 너무 가격을 안 보고 왔어요. 딤섬만 먹을 거야. 이 하버시티 쇼핑몰은 우리나라 백화점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명품 샵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다른 건물을 가면 다른 명품샵이 있고 거리에 나가면 또 다른 명품샵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샤넬이랑 롤렉스만 한 5개씩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13번째 여행지 하버시티도 완료. 지금 하버시티를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명품샵들이 엄청 많아요. 앞에 불가리도 있고 앞에 샤넬, 디올. 홍콩이 원래 한국에서 명품을 사는 것보다 한 20% 30% 싸게 살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명품샵들이 많네요. 여기가 이제 1881 헤리테지라고, 여기도 하버시티랑 같은 느낌의 쇼핑몰인 것 같은데 쇼핑몰이 아닌가? 여기서 후식을 좀 먹어볼까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겠네요. 19세기에 여기가 경찰서로 쓰였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한 개 한 개 호실들이 다 매장인데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닫은 것 같아요. 지금 밤 10시가 좀 넘었거든요. 여기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아까 아래쪽에는 고급 디자이너 매장, 그러니까 쇼핑몰로 쓰이는 것 같고, 이 위쪽 건물들은 지금 호텔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경찰서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경찰서가 아니라 해양 경찰서였대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런 대포나 화약 무기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호텔이랑 같은 층에 약간 전망대처럼 따로 마련된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내려다 보면 야경이 정말 예쁩니다. 오늘의 14번째 여행지 1881 헤리티지 완료. 이제 야시장에 좀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동남아에서 야시장 가는 걸 좋아했는데 홍콩의 야시장은 또 어떤 맛일지 한번 가서 보고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 스트리트라는 야시장까지는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오늘 근데 지금 너무 힘들고 허리도 아파서 걸어서는 못 가겠어요. 버스도 힘들고 오늘 디저트도 안 먹고 아꼈던 돈으로 택시 타고 가야겠습니다. 진짜 제 앞에 택시들 쭉쭉 다 빠지다가 제 차례 오니까 귀신같이 10분 동안 한 대도 안 오는 거 있죠. 누구야? 누가 시켰어? Hello. Can I go to Temple Street Night Market? 네, 저는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 템플 스트리트라는 야시장에 왔어요. 지금 저녁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닫힌 매장이 거의 없이 다 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느끼한 걸 먹고 속이 안 좋아서 먹는 거는 지금 못 먹을 것 같고 살 게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오일이 좀 있네. 샤넬도 있네. 구찌도 있네. 안 있네. 동남아나 다른 나라 야시장들이랑 비슷하게 액세서리나 옷이나 가방, 장난감 이런 걸 팔고 있어요. 사장님이 벗고 계시네. 여기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 거의 3블럭을 지나왔는데 이 매장들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앞에 저만큼이나 남았어요. 한 5블럭, 6블럭은 길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막 특별하게 사고 싶은 건 없습니다. 저는 뭐 자석 같은 거 모으지도 않고 엄한데 돈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 티셔츠 이런 것도 뭐 끌리지가 않네요. 끝까지 다 왔어요. 쭉 보기만 했는데 걸어오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볼거리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볼만한 것 같네요. 야시장 치고는. 요 근처에 원래 레이디스 마켓이라는 야시장도 있어서 거기를 볼까 여기를 볼까 하다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전반적으로 좀 레이디스 마켓보다 저렴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냥 평범한 야시장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맥주 한잔 하는 건데 오늘 너무 강행군으로 달리고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맥주 한잔 못 마시겠네요.
빨리 숙소 나가서 물이나 먹어야지. 템플 스트리트는 볼 거는 다 본 것 같고 여기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15번째 여행지 템플 스트리트 완료. 아니 왜 모든 목적지가 항상 애매하게 도보 15분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택시 타면 아깝게. 걸어가야지. 오, 맛있네. 제가 베트남 갔을 때는 이 브랜드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에 뭐 젤리 넣고 무슨 소스 넣고 초코 넣고 이래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아이스크림은 한 종류고 이런 밀크티 종류를 파네요. 나라마다 맞춰서 상품을 내놓나봐요. 티는 그냥 밀크티 맛인데 이 펄, 이 젤리가 우리나라 밀크티에 들어있는 펄보다 엄청 쫀득쫀득하고 질기네요. 껌 씹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여기 마지막까지 오르막이네. 너무 힘들어. 드디어 왔습니다. 템플 스트리트에서 가장 가까운 쌈방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뷰는 포기하고 방이 나쁘지가 않네요. 1박에 7만원짜리 방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제가 오늘 공항에서 아침 7시 반 버스 타고 숙소로 출발해서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거의 16시간, 17시간 동안 밖에서 돌아다닌 거고 지금 딱 4만 41걸음 걸었습니다. 태어나서 4만 보를 걸은 적은 군대에서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29km 걸었다고 뜨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1번 초이용 아파트부터 15번 템플 스트리트까지 총 15개 여행지를 구경하면서 되게 보람차고 알찼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갔던 적은 없었고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걸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경험해봐서 참 좋았어요. 아무튼 홍콩에서 자주 가는 여행지 최대 하루에 15개까지 가능하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말씀드립니다. 홍콩 여행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해보려고 하는 곳은 청킹 맨션이에요. 이 청킹 맨션이 홍콩에서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중경성님이라는 영화에 나와서인데, 그 중경성님이라는 영화에서 성매매나 마약 같은 범죄 장소로 나왔더라고요. 실제로도 건물 자체가 관리가 안 돼서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지 직접 한번 가서 숙박을 해보면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청킹 맨션이라는 건물은 1961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60년이 넘은 건물인데 외관은 한번 리모델링해서 깨끗한데 내부는 그러지 못하다고 해요. 지금 제 앞쪽으로 청킹 맨션이 보이는데 외관은 깨끗하거든요. 제가 한번 쭉 둘러보니까 이 홍콩 현지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뭐 인도나 뭐 파키스탄 이쪽 분들이 주로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12시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좀 피로해가지고 숙소에 먼저 체크인이 안 되면 짐을 먼저 놓고 가려고 지금 이 시간에 온 거거든요. 숙소를 한번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13층에 캐피탈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캐피탈이 또 돈이란 뜻이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13층에 캐피탈 게스트하우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CCTV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나. H A4 Hello? Yeah. Is the Capital Guest House? Yeah. Can I sleep tonight? No, we don't have room. We don't have room. No room available. Okay. Thank you.
방이 없다고 하네요. 1층은 분위기가 좀 어색한데 아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래층에 왔는데 컨디션이 다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열려있는데 아무데나 다 들어가겠습니다. 슈퍼마켓. Can I sleep tonight? I don't have a reservation. Have booking? No. No booking? Yeah. No room. No room? Okay. Thank you. 여기도 방이 없다 그러네.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다음 시도 뮤 패킹 게스트하우스. Calling now. Please wait a moment. The person you're trying to reach is unavailable. 여기도 응답을 안 하네요. 어떻게 운영을 이렇게 하지? 여기는 왜 다 예약이 꽉 찼거나 응답이 없어요? 이상하네. 아래층으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여기 좀 화려해 보이는데? 뉴 인터내셔널 게스트하우스. Can I sleep today? I have no reservation. Do you want a room? Yeah. Yes. How much for one night? 300. Sorry, 300. 300. Yeah. Can I see the room first? Yeah. Yeah. Oh, bathroom inside. You're from Korea. Yeah. Sarangyo. 사랑해요. How did you know? I have so many Korean customers coming with us. Oh, really? Yeah, stay with us. Mostly customer.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 컨디션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음은 좀 안 되거든요. 옆방에서 떠드는 게 다 들리긴 하고, 그 다음에 위층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리고 침대가 엄청 푹신푹신하고. 깨끗한 거 맞겠지? 수건 써도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뭐 에어컨 버튼이랑 이 샤워 온수 버튼이 따로 있고요. 에어컨이 있긴 한데 에어컨이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하나는 벽걸이형이고 하나는 창문형인데 이 창문형 에어컨이 밖으로 길게 뻗어져 있어서 위층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요. 똑똑똑똑. 잘 잘 수 있겠죠? 그래도 예상과는 다르게 체크인을 빨리 해주셨어요. 지금이 1시 좀 안 됐는데 체크인을 빨리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숙소 컨디션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얼룩이 좀 많은데 여기도 얼룩 있고 여기도 얼룩 있고 그래도 다행히 화장실이 방 안에 있네요. 저는 한 4만원 정도면 잘 줄 알았는데 300 홍콩 달러라고 했거든요. 아 이거 찝찝해서 못 느꼈네. 300 홍콩 달러면 한 우리나라 돈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홍콩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TV도 있긴 한데 TV 밑에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선풍기도 돌아가고 칫솔도 쓰라고 있는데 이건 안 쓰겠습니다. 지금 누워서 잠깐 쉬고 있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쉬질 못하겠습니다. 위층에서 계속 물 떨어져요. 옆방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야?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방에서는 쉬기가 좀 힘드네요. 쉴 수는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화장실을 좀 써보니까 화장실 변기 좌석도 틀어져 있고 변기 물도 안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계단실 한층 내려올 때마다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고 불이 꺼져 있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 모습입니다. 피는 아니겠지? 살 것 같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답답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청킹 맨션에 사람이 없으면 너무 무서워서 사람 많으니까 살 것 같네요. 제가 쉬면서 좀 찾아보니까 저 청킹 맨션이 범죄의 공간이 됐던 이유가 모든 상가 호실들이 건물의 건물주나 관리인 없이 개개인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고 해요. 건물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됐던 그런 모양인데 지금은 2004년인가부터 관리인이 들어와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Hello. Yeah, what? Can I sit inside? 여기가 풍자 또간집에 나온 맛집이라고 하는데 점심시간을 좀 피해서 오니까 사람이 없네요. 자, 주문한 게 다 나왔습니다. 요렇게거든요. 매콤한 쇠고기 볶음면. 얘는 빵에 피넛버터랑 연유랑 섞은 거. 얘는 포르투갈식 에그 타르트. 얘는 레몬티인데 제가 여기 와서 레몬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저께 합석해서 먹을 때 다른 분들은 다 이거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가 135 홍콩 달러거든요. 그 정도면 2만원 초반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콩 물가 치고 연한 아이스티 맛이네요. 매콤한 짜파게티에 고기 볶음밥? 오, 얘 맛있네요. 네, 저는 밥을 맛있게 다 먹고 근처에 구룡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어서 잠깐 산책하러 왔습니다. 오늘 청킹 맨션에 제가 체크인을 하고 지금 밥 먹고 나와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숙소에 돌아가면 쉰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숙소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돌아가면 이 물소리랑 옆방의 소음 때문에 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밖에서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니 쿠키를 샀고 숙소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카드키를 꺾지도 않았는데 불이랑 선풍기랑 에어컨이랑 다 틀어져 있네. 뭐지? 오늘은 따로 여행지를 돌아다니지는 않고 스타벅스 가서 일 좀 하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단실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나요. 빨리 탈출하자. 자리를 잡고 일하려고 노트북을 꺼냈는데 노트북 충전기를 갖고 왔어요. 일 잠깐만 하다가 그냥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9시 정도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계속 편집을 하다가 이제 출출해져서 밖에 저녁 좀 먹으러 나가보려고요. 이 에어컨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나네요. Can I eat now? Yeah. Yep. Take a seat. 여기는 지도상으로는 청킹맨션 지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청킹맨션 건물 지하는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푸드코트 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관리도 잘 돼 있고 꽤 깨끗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구글 평점이 4점이 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엄청 진한 국물에 새우탕 맛이거든요. 와, 맛있네요.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청킹맨션에서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잘 자보고 내일 뵙겠습니다. 살려주라 제발. Okay, thank you. 바이바이. 에어컨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깼고 잠을 설쳤습니다. 근데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겠죠. 여기는 왜 엘리베이터 버튼이 숫자 4로 돼 있지? 네, 아무튼 저는 청킹맨션에서 하루를 잘 보냈고 다음 여행지를 향해 또 떠나보겠습니다. 짐 맡기기 완료. 배낭 하나 벗기고 오니까 너무 가볍네요. 살 것 같다.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5배 청동 좌불상인 천단 대불이라는 불상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가려면 아시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인 옹핑 360이라는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딱 여행하는 기간 동안 케이블카 점검이라고 해서 케이블카를 타지 못하고 버스로 이동해야 됩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25분이면 이동한다고 하는데 버스 타면 1시간 넘게 가야 돼요. 제가 오늘 탈 버스예요. 23번. 버스가 왔어요. 잠깐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다시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버스에서 잠깐 눈 붙였는데 도착해 있습니다. 입구부터 이렇게 크게 해서 저를 맞이해주고 있어요. 규모가 벌써부터 상당해요. 제가 도착한 이곳은 옹핑 마을이라는 곳이고 볼 곳은 두 곳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왼쪽에 여기 보이는 천단 대불이라는 불상하고 저 앞쪽에 여기 보이는 포린사원이라는 절이에요. 여기 웬 소가 있네. 소가 왜 있지? 인도도 아닌데? 저 앞에 보이는 포린사원도 이렇게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구름이 좀 껴있네요. 목마르다. 개맛이 있네. 이곳이 천단대불로 오르는 길입니다. Is that free? 여기 입장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데 무료라고 하네요. 아주 좋아. 이곳이 천단대불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계단을 총 268개를 올라야 저 천단대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쁜 거 보러 가려면 힘이 들어야 되나봐요. 너무 힘들다. 계단 268개 무시할 게 못 되네요.
도착했습니다. 엄청 크죠? 엄청 크네요. 이게 높이는 26m고 무게는 거의 200톤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대불상이라고 합니다. 첨단대불 뒤쪽으로는 바다 경치가 아주 좋게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대불 안쪽에는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포토라서 잠깐 영상 끄겠습니다. 불상 안쪽에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기념품 파는 곳이랑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앉아서 좀 쉬다가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쪽에는 구름이 이쪽으로 다 오고 있어요. 구름이 다 오기 전에 얼른 포린 사원으로 가서 구경을 하고 공항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내려갈 땐 편하네. 오, 뜨거워. 여기는 곳곳에서 향을 피우고 있어서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원 옆에 스님들이 먹는 식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베지테리안 레스토랑이라고 있는데 지금 배는 별로 고프지 않거든요. 근데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보면은 베지테리안 같이 생기진 않았고 그냥 고기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아마 고댕이나 두부나 이런 거겠죠. 망고 푸딩 하나 있고 망고 주스도 있었는데 지금 좀 더워가지고 그냥 콜라로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해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15,000원. 약간 떡 같은데? 떡? 밀가루 반죽 같아요. 근데 소스가 나쁘지 않아. 약간 간장 베이스의 그 소스 맛. 푸딩은 맛있게 생겼어. 맛있는 망고 푸딩 맛. 달달하니 맛있네요.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배가 안 고픈데도 또 먹어가지고 오늘 저녁까지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뒤쪽에 있는 포린 사원과 저 앞쪽에 있는 천단 대불상을 마지막으로 3박 5일의 홍콩 여행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일찍 가서 편집 좀 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홍콩은 작은 도시국가라고 하지만 되게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행 일정을 딱 3박 5일로 왔는데 3박 5일이면 딱 알차게 볼 수 있는 일정이지 않을까 싶었네요. 자, 그럼 홍콩 여행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새로운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